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명식입니다. 어제 나스닥은 0.28% 그리고 S&P 500은 0.76% 하락하였고요. 특히나 S&P 500의 경우는 여기 5,600달러의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5,400달러를 바라보게 된 상태로 좋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만큼 RSI는 여기 28이라는 과밀도 수치를 가리키고 있어서 단기적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5,600을 빠르게 탈환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5,400까지 특별한 지지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리스크는 높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테슬라는 그래도 어제 4% 정도 반등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매크로에서 어떠한 지표들이 테슬라의 상승에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고 테슬라의 자체적인 펀더멘털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10년국 참리와 나스닥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잘 보시면은 10년국 참리가 올라갈 때 나스닥은 하락했을 때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는 반대로 10년국 참리가 하락할 때는 나스닥 또한 함께 하락하는 good is good, bad is bad의 상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 달 전에는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주가는 하락하는 상태였다면은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10년국 참리가 약해지면은 함께 떨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관계를 생각해두고 어제 매크로 지표의 결과를 보게 하는데요. 어제는 조지 샵 오프닝 결과가 발표된 날로 관세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생겼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7600K가 컨센이었는데 다행히게도 7740K가 나왔고요. 잡 오프닝 레이트 또한 4.5%라는 컨센 대비해서 4.6%가 나오면서 미국 전반적인 일자리 시장은 여전히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데이터 관점에서 여전히 나쁘지 않음이 드러나면서 10년국 금리는 1.5%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은 그러한 이유에서 그래도 크게 하락하지 않은 0.2%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CPI의 결과가 10년국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10년국 금리의 결과가 또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잘 봐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CPI에 대한 선행 분석은 이미 이렇게 멤버십들 상으로 제가 공유를 드린 만큼 꾸준히 거시경제까지 함께 트래킹하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약 4% 가까이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하락한 상태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15% 정도 하락해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테슬라의 자동차를 사겠다고 말을 하면서 홍보를 하였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테슬라 차 한 대 구매는 당연히 실적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의 자동차를 사서 홍보를 해줄 정도로 일론 머스크를 실제로 아낀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에서 일을 하면서 트럼프로부터 특별히 얻은 것은 없지만 충분히 일을 다 하고 난다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둘의 사이는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테슬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를 봤으니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정기적으로 공유드리기 시작한 자료로 테슬라의 주가와 모델 Y 출고량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주가는 남색이고요. 모델 Y의 출고량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전 세계 모델 Y의 출고량 현황인데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던 모델 Y의 출고량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이 24년 연말 그리고 25년 1월, 2월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기사는 정치적인 부분과 엮어서 보고 있지만 이렇게 크게 그것도 갑자기 뚝 떨어진 이유는 모델 Y가 모델 Y 주니퍼로 바뀌면서 일어났다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가는 모델 Y의 출고량과도 대략적으로 동일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출고량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는데 출고량이 떨어지면서 함께 하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3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모델 Y 주니퍼의 업그레이드가 끝나면서 다시 출고량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확실히 주가가 출고량이 하락한 것 대비해서 훨씬 많이 하락한 만큼 악재는 과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고량에서 계속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가 또한 전고점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보고자 하는 펀더멘탈 지표는 바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과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입니다. 빨간색은 월가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평가하는 평균 프라이스 타겟이고요. 남색은 바로 테슬라의 주가로 두 개의 상관관계를 잘 보시면은 동일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은 358달러로 주가가 하락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데요. 주가는 종종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무슨 악재나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일단 먼저 팔고 보자는 습성이 있습니다. 먼저 주가를 뺄 수 있을 만큼 빼고 나중에 악재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거나 했을 때 과하게 보여준 움직임을 재반영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한 것에 비해서 정작 펀더멘탈의 수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현 상황에 대한 해석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두 개의 지표는 항상 함께 움직인 만큼 결국 앞으로의 움직임은 빨간색이 내려가거나 파란색이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저도 모르지만 빨간색이 이렇게 아래로 하락하고 반대로 파란색은 반대로 반등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시점에서 수렴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빨간색이 지금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준다면 주가는 빠르게 원위치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데요. 이 지표 또한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 추가로 매번 올려드리기로 한 만큼 투자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을 비롯해서 일관적으로 데이터를 공유드리는 이유는 주가와 펀더멘탈의 괴리감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시장이 정하는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갖고 주식을 사는 것은 대응을 하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제가 테슬라 주식을 사고자 하는 시점은 악재가 너무 과하게 반영된 나머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평균 대비 저평가이고 멤버십 분들의 자료인지라 여기서 공유드릴 수는 없지만 풀옵션 베팅이 심한 나머지 풀옵션 겟마스키즈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섹터별 수급 현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비관적이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가 과거부터 그랬지만 항상 테슬라 투자하기에 저렴한 시점이었기에 테슬라의 수량을 매우 저렴하게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3월 11일 장이 끝나고 매우 저렴하게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했고요. 그 매수 내역 또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신사학개미의 텔레그램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바닥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떠나서 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이 교집합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 매집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과하게 하락을 해나갈 때마다 분할 매집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 집필한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다시피 테슬라의 주가가 고평가가 되어 있을 때부터는 저는 매집을 굉장히 줄일 것이고요. 설사 매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극소량으로만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지금과 같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또 매우 저렴하게 모아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와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테슬라는 고점 대비해서 50% 넘게 하락했지만 24년 4월 때 테슬라의 주가가 150달러 아래까지 폭락했을 때도 분위기와 풀옵션 프리미엄의 현황, 밸류에이션 대부분이 지금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때 제가 150달러 때 매우 저렴하게 매수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우 저렴하게 테슬라를 매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매집한 이유는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가와 펀더멘탈 사이에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얼마부터는 반등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대응한 것 뿐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테슬라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을 하루에 2번씩 매일같이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조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